보아스 헤드의 가공육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자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제품을 보관했던 냉장고도 살균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한인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한인 한의사가 보험료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벌금 8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고 폭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학자금 대출자들은 계속된 정책 제동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보아스 헤드의 가공육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모두 8명이 사망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제품을 보관했던 냉장고도 살균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명, 플로리다주, 뉴멕시코주, 테네시주에서 각각 1명씩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전에는 일리노이주와 뉴저지,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병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최소 57명에 달합니다. CDC는 리스테리아균은 올해 5월 말부터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8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 수로는 2011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농무부 식품안전 및 검사청은 보어스 헤드의 델리 등 700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보어스 헤드는 20만 파운드가 넘는 즉석 섭취용 독일산 소세지 제품과 일부 델리 육류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CDC는 모든 국민이 냉장고를 점검해서 해당 식품은 모두 리콜하던지 버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유통기한이 10월 말인 것까지 해당되며 이를 제거한 뒤에는 냉장고와 그 제품이 닿았던 모든 곳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사람과 가축에 감염되는 공통병원균으로 12시간이 지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며 며칠에서 몇 주 뒤에 폐혈증, 뇌수막염을 포함한 심각한 증세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습니다. CDC는 해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으로 약 1,600명이 발병하며 그중 26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한인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학생은 성희롱 발언과 행동 등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연구 조교직에서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인 김모 씨는 최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괴롭힘, 인권 침해, 정신적 고통 유발, 성희롱 및 성폭행 방지 실패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물론 국제관계, 정치학 대학원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 김 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고 김 씨를 자신의 연구 조교로 채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강 교수는 김 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나도 당신처럼 칠흑 같은 머리를 가졌었다고 말했고 종이를 말아 김 씨의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김 씨를 비롯한 여러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생 간 불륜을 다룬 영화를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씨는 강 교수의 성적 발언 및 요구 등을 거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강 교수는 이후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곧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폄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도 교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SC 측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 및 차별에 대한 신고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한의사가 보험료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벌금 8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신의 베테랑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즈노 아쿠월드 헬스클리닉에서 근무한 한의사 김모 씨가 연방보험부를 상대로 보험료 허위 청구 사기를 벌인 혐의와 관련 벌금 85만 달러와 관련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베테랑 환자를 치료했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베테랑 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연방 헬스케어는 베테랑이 소외받지 않도록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라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사기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사기 행각 덜미를 잡은 연방보훈부 감사국도 베테랑 헬스케어 사기 단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방보훈부 북서부지부 감사국장은 우리 부서는 베테랑이 수준 높은 헬스케어를 누리도록 허위 청구 사례 조사 등 검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한 달 사이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 41%에 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7월 말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행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단 1%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근소하게 앞섰던 것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는 여성 및 히스패닉 유권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유권자 그룹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9%대 36%로 해리스 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우위를 굳혔습니다. 지난 7월 조사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및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지난 여론조사와 비슷한 격차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2020년 대선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던 이른바 7대 경합주인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해리스 부통령 43%를 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소셜미디어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합성 이미지 등 사진 12개 이상을 공유했습니다. 또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거나 해리스 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의 경력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담긴 게시글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 잡지 더 뉴 리퍼블릭은 트럼프의 미친 듯한 리포스팅이 그의 정신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언급하며 음모론이 가득한 아첨하는 소셜미디어 피드는 트럼프에게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가짜 X 계정 56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활동하는 유럽 인플루언서 여성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CNN 인터뷰에서 독일 작은 마을 출신인 내가 미국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매일 내 얼굴과 내 몸이 도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에 걸렸습니다. 수백만 학자금 대출자들은 계속된 정책 제동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의 시행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 정부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의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지만 법원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대 4,300만 명에게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지만 법원에 의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미 동부국악협회에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명인열전 등 미국의 국악을 소개하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미 동부 국악협회가 어제 뉴저지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로 시작한 협회는 2018년 2월 미동부 국악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출범했습니다. 국악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인간문화재 등 저명한 국악인을 초청해 뉴욕, 뉴저지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명인열전을 개최하는 등 뉴욕을 중심으로 미 동부 지역의 한국 국악을 알리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초대 회장에서 물러나는 음갑선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박선영 회장이 이끄는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동부 국악협회를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하실 제2대 회장 박선영 회장과 회원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우리의 문화, 국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협회기를 전달받은 박선영 회장은 취임사에서 음갑선 전 회장과 회원들의 감사를 표하고 협회 발전과 국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는 우리가 함께 가는 모두의 것이라는 모토 아래 서로 협력해 나아가는 협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미동부 국악협회는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권위와 옹호를 위한 보호책과 원활한 협회 활동을 위해 미국 현지의 협력기관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것입니다. 어제 취임식에는 뉴욕 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과 뉴욕 뉴저지 한인회장, 협회 회원과 국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 지역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내 델타항공 작업장에서 항공기 타이어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델타항공은 27일 오전 공항 안에 있는 자사 델타옵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옵스는 항공기 유지 보수와 수리, 점검을 하는 시설입니다. 델타항공에 따르면 폭발 사고는 타이어 및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바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난 24일 라스베가스를 출발해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해 정비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델타항공은 전 직원들에게 사고 소식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어제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 씨가 내년 3월 익스피디션의 일원으로 러시아 연방우주청에 소유즈 MS-27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인 2명과 김 씨 등 3사람은 우주정거장에서 8개월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우주정거장에서 과학조사와 기술 시연을 통해 미래 우주 미션을 준비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를 도울 계획입니다.
김 씨는 산타모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 해군에 입대해 해군 조종사, 의무병, 저격수 등으로 활동했고 네이비실 요원으로도 복무하면서 은성훈장, 동성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엔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됐고 2020년 나사의 달 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 처음으로 난입했던 폭동 가담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 지법은 의사당 첫 침입자인 마이클 스파크스의 징역 53개월과 함께 벌금 $2,000를 선고했습니다. 스파크스는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13분께 상원 회의장과 연결되는 건물 창문을 통해 의사당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파크스는 당시 경찰관을 공격하고 대통령 선거 인증 절차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 6개 혐의로 연방 배심원들로부터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원 진술에서 나는 우리가 여전히 독재체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대선 조작설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스파크스를 비롯해 1,300명 이상을 기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으로 한 주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1일에서 17일 주간 186만 8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3천 건 늘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에서 27일 주간 187만 8천 건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4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38bp나 떨어졌다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일부 주택 구매자들은 이자율을 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세는 9월 기준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 더해 고용시장 둔화 등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같은 기간 주택 구매 건수는 전주 대비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 매물 공급 확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 예비 바이어들의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일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노동절인 월요일은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